안녕하세요, 각입니다. 자, 오늘 2025년 8월 1일, 8월의 첫날 비트코인 시황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총평을 드리자면 많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전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첫 번째, 이 하락이 리테스트일 거라고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락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상방으로 볼 것 같다. 그리고 이 하락 추세선을 깨주고 상단까지는 가지 않겠는가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이 어제 틀려버렸습니다. 이렇게 통수를 치면서 어제부터 그냥 이 상단 뚫지 못하고 들락날락 하더니만 꼽아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요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자, 주요 자리라고 봤던 부분들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여기에 저점, 어제 저점이었죠. 왜 그렇게 봤냐라고 하면 일단 채널 안에 진입했고 리테스트 자리라고 봤기 때문에 이대로라면 상단까지 붙여야 한다. 보통 중단을 찍고 빠져서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고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제 여기에서 저항받는 부분까지는 조금 싸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이 부분을 깨버린 것에서 우선 첫 번째 1차 경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존의 박스권으로 보고 있었고 여기가 하단 수입, 즉 유동성 흡수라고 봤고 그 유동성 흡수 이후에 재진입을 했다면 이 저점은 깨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떨렁떨렁 혹은 아직도 롱에 한 방이 남아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잡아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저점이었어요. 이 저점이 깨지지 않는다면 롱을 볼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랬었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저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2차 경고까지 울린 상태다. 굉장히 위험해 보인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큰 그림으로 한 번 더 체크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서 큰 그림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큰 그림으로 보고 있었던 건 우리는 임펄스 3파를 기대하고 있었죠. 어떤 그림이었냐? 1파, 2파, 3파 진행 중에 1, 2, 3, 4, 5로 3파가 가면 좋겠다. 그 와중에 1에 1파, 그 다음에 이게 3에 1파, 3에 3파 이런 식으로 가면 예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기준으로는 여기서 3에 3파는 가장 강한 파동이기 때문에 빨리 들어올리고 길게 들어올려야 한다. 강하게 들어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던 부분이 현재 상태에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끌리면서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번째 시나리오로 볼 수 있는 거는 쐐기 형태, 어떤 쐐기, 더 큰 범위에서의 쐐기, 여기에서 이게 A파로 뻗어나가고 그 다음에 B파 내려오고 C파, D파, E파로 마무리되면서 엔딩 쐐기의 형태로 그릴 수 있겠다 라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봤을 때 첫 번째 여기가 A의 A파, A의 B파, A의 C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상승이 나올 텐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임펄스의 형태와 다른 점은 임펄스의 형태에서는 눌림이 적고 이 쐐기의 형태로 가는 과정에서는 A, B, C의 형태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110K 연저리까지도 빠질 가능성을 염두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현재 상태로 봤을 때 얘는 아마 110K까지 가는 가능성도 지금은 열어놔야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저점이 깨지고 이 부분이 저점이 깨졌다는 건 하락하는 추세가 현재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110K의 하방까지도 열어놔야겠다. 다시 한번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의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만약에 살려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렇게 박스권을 잡고 여기에서 하단 수입이 일어났다고 보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상단까지 다시 달려주는 그림이 있긴 한데 두 가지의 맹점이 있어요. 두 가지의 맹점이 뭐냐? 첫 번째, 이렇게 기준을 자꾸 바꾸는 건 절대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준을 바꾸고 있구나 라고 인지를 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신뢰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기준이 계속 바뀌는 건 로스가 계속 미뤄진다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한방 청산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준을 바꾸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현재 이렇게 밀어서 유동성 수입으로 보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추천드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하단 수입이 맞았다고 하면 이렇게 하단 수입을 냈을 때 V
V 반등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적어도 어디까지? 이 정도 언저리까지 주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중단 라인과 같은 효과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빠르게 중단까지는 쉬지 않고 붙여야 해요. 그러면 오늘 안에 가야겠죠. 적어도 이 자리 혹은 이 자리까지 오늘 하루 이틀 내에 가야 하는데 지금 V 반등을 만들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별로 강하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잡고 있었던 박스권에서 이렇게까지 박스를 늘려서 생각을 하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여기까지 붙인다면 한 이 정도 선까지 만약에 한 107K 정도를 높여주는 107K까지 빨리 붙여준다면 그때서야 뭐 조금 바꿔서 한 요 정도 박스권도 가능하겠다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여기 못 올라타면 반등을 주더라도 하방으로 내리 찍어서 한 110K까지 정도는 간다고 보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영이 머리가 만들어지겠죠. 이런 식의 기영이 머리가 만들어질 거고 이후에 여기에서 뭐 V 반등을 하든 혹은 여기에서 바닥을 깔아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든 그렇게 해서 A-C 즉 이런 식의 그림 A, B, C 그 다음에 A, B, C 그 다음에 A, B, C의 정도의 흐름으로 아마 한 140K까지 정도는 올려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온다고 하면 매수 찬스로 받을 수는 있겠다. 지금 당장 받기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 한 110K 정도까지 온다고 하면 한 요 정도 선에서는 승부 한번 봐볼 만하지 않나. 적어도 이런 식의 A, B, C의 조정이 끝난 다음 반등이 플러스 상방으로 가는 두 가지 시나리오에서의 공통 롱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110K 정도에서는 저는 한번 세게 받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도미넌스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와, 도미넌스가 너무너무 갑자기 또 안 좋아졌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비트 지지받고 다시 한번 빠져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상방으로 고개를 돌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테더가 이렇게 둥글게 말아서 반등을 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존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하락 추세선을 완벽하게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 올라오더라도 저항받고 내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하락일 거라고 보는 게 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 역시도 만약에 하락하면서 여기서 비비거나 혹은 여기에서 하락을 하는데 비교적 알트나 이더보다 비트가 덜 빠져서 오히려 만약에 비트의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림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그래 봐야 어차피 테더랑 비트는 반등이라고 생각하고 한 발 더 빠질 거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제 관점이에요. 그럼 알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쭉 빠졌다가 한 번 더 올려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더도 여기에서 조정 조금 받더라도 가지 않겠는가. 다만 여기에서 조금 걱정인 부분은 첫 번째 비트와 테더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이더와 알트의 도미넌스가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보실 때에 이더는 꽤 강하게 상단에서 머물고 있고 눌림이 나와도 많이 눌릴 것 같은 흐름은 아니야 보여요. 근데 확실하게 고개가 꺾이고 확실하게 추세가 꺾인 알트들은 좀 많이 빠질 것 같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비트 도미넌스가 오르고 테더 도미넌스가 오르는 상태에서 이더 도미넌스는 많이 안 빠진다면 오로지 알트 도미넌스만 빠지게 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알트에 큰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안 좋아 보이는 흐름이고 모양이다라고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렇기 때문에 알트는 아무래도 조금 제가 익절 정리를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 언저리 부근에서 말씀드렸던 게 좀 많이 올랐으니까 분할 익절 해가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꽤 중요하게 작용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리밸런싱을 조금 하는 시간으로 갖자 정도의 느낌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월봉 갱신됐으니까요. 날봉과 주봉까지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날봉 흐름 한번 볼게요. 좋지 않죠? 누가 봐도 좋지 않아 보입니다. 슬슬 가속화가 날 것 같은 모양이에요. 보시면 여기에서 버텨내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도지 두 개나 만들었는데 올려치지 못했으니 아무래도 음봉이 장악으로 나왔고 장악이 나온 다음에는 뒤 이어붙는 가속화가 나올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이 자리 조심을 해야겠다. 그래서 일봉상 하나 두 개 정도 사이에 가속화 뽑힐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한다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고 주봉도 한번 체크를
체크를 해보면 아주 큰 장악형 음봉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서도 여기 흔듦을 잘 버텼어야 했는데 이 두 개의 캔들, 장악을 내준 캔들을 다시 한번 크게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양봉 3개 박았고 음봉 하나 받고 여기에서 양봉 전환했으면 이 추세를 살려서 양봉 전환을 해줬어야 됐는데 음봉 전환된 게 큰 추세에서도 변곡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봉상 4시간 봉상 전체 큰 범위에서 봐도 현재 보시면은 조금 시간이 많이 끌리기는 했어요. 시간이 많이 끌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라고 하면 실망 매물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도 염두해야 한다. 자, 보시면 앞에서도 많이 올랐고 불장으로 갈 수 있는 흐름과 조건들을 잘 맞춰줬고 도미넌스의 흐름도 좋았기 때문에 모두들 갈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하고 홀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끌리면서 고점도 높여주지 못하고 질질질질 흐르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 저점까지 깨졌다라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공포심리에 많이 휩싸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포심리 플러스 실망 매물이 조금 흘러나오면서 아마 110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을 만들지 않을까, 가속화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상태에서는 매수 받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월봉에 대한 갱신의 안정화, 더불어서 도미의 흐름이라든지 현재 상태 이 자리를 어떻게 지켜주는지를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아 보인다. 현재선 섣불리 만약에 여기에서 롱을 잡았다가 110K 정도까지 갈 때 도미넌스의 현재 흐름으로 본다고 하면 알트들은 좀 많이 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는 알트 제껴두고 그 다음에 비트나 이더만 보는 게 좋겠다. 그렇다고 해서 알트 숏을 치는 게 좋냐라고 하면 알트는 숏 치는 거 아니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쳐도 아주 짧게 쳐야 한다. 알트 숏은 어느 순간 한순간 반등을 줄 때 굉장히 폭등을 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숏을 길게 먹으려고 갖고 가다가 본절이 오거나 청산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트 숏은 쉽사리 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언제 튈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살려가지고 이만큼만 올라도 알트는 막 여기에서 이만큼 반등해버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트 숏을 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다라는 부분 선택적으로 알아서 하셔라. 근데 저는 추천드리진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관점 영상은 마무리하면서 주말을 앞두고 있는데 흐름이 좋지 않아요. 주말이 낀다고 하면 여기에서 완전한 V 반등을 만들지 못하면 또 횡보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을 만들어주고 빨리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실망 매물과 가속화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염두해야겠습니다. 조금 힘들어하실 것 같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지쳐 보입니다. 조금 더 힘내보자고요. 110K는 우리가 기다리던 좋은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치고 힘들더라도 현금 보유분 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리스크 관리 항상 하라고 말씀드렸죠. 이연저리에서 말씀드렸어요. 이연저리에서 비트 횡보하고 이더 쏠 때 저는 알트롱 다 정리했습니다라고 진작부터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줄줄줄줄 흘렀고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항상 하시면서 해야 된다. 특히 선물은 그렇다라고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면서 긴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드리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오늘도 많은 댓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 대응 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